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2일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역사적 신고가를 대략 2% 정도 남겨두고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죠. 미장에서 다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 11월 1일부터 중국의 100% 추가 관세. 중국이 먼저 이런 언급을 했어요. 히토류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자마자 트럼프가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미국 증시도 다우존스는 1.9% 하락, 나스닥은 무려 3.56%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장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자, 야간 선물이죠. 여기에는 지금 큰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미국 나스닥 지수가 흘러내린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장세 우리나라 역시도 개파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개파락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 이상까지 가는 거에 대한 대세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요 내용에 대해서 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자, 간단하게 좀 내용을 잠깐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일단 먼저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뭐, 미국과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자, 불똥 뛴 K반도체.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에이펙은 방한한다라고 하죠. 결국 여기서 시진핑을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살짝 꼬리를 내린 듯한 내용들이 오늘, 일요일 오후에 기사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다뤄볼 거고요. 또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는데 6천억 배상하라. 자,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특허에 침해를 했다고 해서 6천억을 지불하라는 이런 편결이 나왔다고 해요. 자, 이런 것도 악재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고요.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자, 연일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일매일 외치는 거 있죠. 적어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자, 매도 금지,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월요일장에는 이제 하락 혹은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월요일 날 대응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개파락을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제 개인의 매수세를 들어온다는 건 키움 짱구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이 혹은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키움이 매수에 들어온다라면 요건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일단 분봉상에서 하락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이 프로그램 매수세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언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올지 매도를 할지는 이건 제가 알아맞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 외국인들, 기관들의 의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플러스 중국과 미국이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오늘 오후 한 4시쯤에 이런 내용들이 톡보로 나왔습니다. 자, 히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자, 미국이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한다라는 내용, 관세를 100% 매긴다는 요 내용에 중국이 반응을 했죠.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중국 정부는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 일단은 중국이 먼저 꼬리를 좀 내린 듯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강경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런 중국과 무역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미국은 현재 셧다운 상태예요. 이 셧다운 상태에서 중국에 관세까지 매긴다. 자, 중국발 물품들이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죠? 미국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이건 어떻게 되죠? 자, 미국은 올해 10월 달 그리고 남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생기면 이거 금리 인하 못 하죠. 그렇게 되면 자, 미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걸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미국은 또 내년에 뭐가 있죠? 중간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에서는 자, 상원 의원의 3분의 1 다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은 전원 다 선출을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공화당이 어느 정도 승리를 해야 국정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겠죠. 지금 셧다운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쪽에서 7명만 찬성을 해주면 됐었죠. 하지만 이게 지금 진행되지 않아서 셧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필연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의 모든 의석수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차질이 생긴다. 이건 공화당 입장에서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중국발 무역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앞전에 장기적으로 끌고 갔던 사례가 있긴 있죠. 자, 이때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었죠. 요거는 우리가 과거 사례를 좀 짚어가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1기 때예요. 트럼프 1기 때 실제로 18년도 초부터 19년도 요때까지 거의 2년 동안 증시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때 영향을 미친 게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실제로 세계적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요. 중국도 바로 꼬리 내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발성으로도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에이펙 방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추가 관세를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죠? 일단은 현재 언급한 발언으로는 11월 1일부터예요. 에이펙은 언제죠? 이번 달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약 3주간의 시간이 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완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미 오늘 중국에서도 약간의 화해 제스처는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기사들이 이런 게 좀 나왔어요. 자,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죠. 10만 전자 코앞인데 공포의 월요일이 온다. 자, 200만 삼성 개미들 덜덜. 자, 이런 거 이제 우리 속진 않죠. 우리는 공부하는 똑똑한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거에 속아 넘으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투매 금지예요. 투매. 아니죠. 매도 금지라고 하겠습니다. 투매는 내려갈 때 나오는 거니까 매도 금지라고 댓글창에 한 번씩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삼성전자가 이거는 진짜 악영향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제가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해 드릴 거예요. 제가 라이브를 열어서라도 바로 촬영해 드릴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구독이죠.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제가 영상을 찍는 힘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아시죠?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해요. 근데 삼성의 이 파운드리 사업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매출이. 지금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죠. 거기에 애플이랑도 이미지 센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IBM도 했죠. 근데 10월 10일 날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퀄컴이랑 2세대 나노 AP 샘플을 공급했다라는 건 조만간 파운드리 계약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10년 전부터 이 TSMC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매년 선언을 했었죠. 하지만 늘 실패했다. 자, TSMC의 슬로건 중에 이게 있어요. 고객사와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애플이든 뭐 인텔이든 위탁 생산을 맡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애플 입장이나 혹은 뭐 인텔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삼성은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삼성 자체적으로 AP를 만들죠. 모바일 CPU도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를 맡기려면 통상 이 설계도 같이 맡겨야 되잖아요. 뭔가 이걸 맡기기에는 찝찝하죠. 그렇다 보니까 요런 무조건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TSMC가 늘 파운드리 독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에도 이 파운드리 계약을 한다라는 건 삼성이 매출이 증가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연일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있어요. 최근까지 명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되는 게 한 10만 원 선이었거든요. 자, 이제는 11만 원, 12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인 모건 스탠리조차 11만 1,000원으로 언급을 했어요. 자, 내용은 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AI 특수는 물론 삼성이 지배하는 이 D램, 랜드 시장에서 공급 부족. 자, 이게 소위 말해 쇼티지 현상이죠. 계속해서 이 D램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SSD와 같이 좀 늘어나고 있죠. 이게 메모리 반도체 AI 수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뭐가 왔죠? 자, 아마존,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메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SSD와 D램의 교체 시기가 같이 온 거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늘어나지만 이 클라우드 서버에도 들어가는 이 SSD와 D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교체 시기가 왔기 때문이거든요. 요 시기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앞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했을 때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 거의 2년간 상승을 했죠. 이때 뭐가 있었나요? 예, 스마트폰의 보급이 있었죠. 스마트폰. 원래 삼성전자가 생산했던 SSD와 이 D램은 컴퓨터만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공급되는 시간이 오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무려 2년이란 시간 동안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도 보시게 되면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삼성전자가 우상향해줬던 기간이 1년까지는 안 돼도 대략 한 10개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엔비디아발 HBM 수급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 이때도 꽤 긴 시간 동안 상승을 해줬어요. 이때는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상승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실질적으로 9월 달부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자, 올해 3분기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판단되는 시기가 최소 1년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내년 여름까지는 충분히 이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자, K반도체 27년 정점론 폐기 수순.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은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 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때를 언급해 드렸어요. 이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D램하고 SSD가 컴퓨터에만 들어갔었는데 이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수요의 증가로 이 사용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보급에 대한 부분이 현재 HBM이 대체가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BM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구간은 사실 엔비디아의 이제 루빈이 다음 차세대 GPU 코드명이잖아요. 빠르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양산 예정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내년 3분기에서 4분기를 예상한다라고 해요. 원래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HBM4를 양산할 계획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수요처는 어찌됐건 현재로선 엔비디아이겠죠. 그래, 엔비디아의 HBM4 수요가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 빠르면 1분기, 늦으면 2분기 정도부터 공급이 되겠죠. 왜? 루빈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될 거잖아요. 자, 거기에 플러스 명절 때 AMD발 또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오픈AI가 AMD의 지분을 10%가량 좀 가져간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픈AI는 AMD에게 GPU를 공급받겠다라는 그런 흐름들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삼성은 HBM3를 AMD에 공급을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MD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GPU는 MI450이 코드명입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루빈을 만든 시기랑 거의 겹쳐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HBM4가 폭발적으로 양산이 되는 시점은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유출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어쨌든 계속해서 1년 동안 증가를 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예요. 그리고 이 HBM의 매출이 잡히는 시점이 내년 2분기에서 3분기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매출이
내년 2, 3분기 때까지는 우상향을 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이거 무슨 말이죠? 이때까지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다. 뭐가? 주가가. 다만 이런 건 있죠. 자, 금요일날 미장에서 나왔던 이런 노이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은 나온다. 이 정도는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매출의 최대치를 지금 맞춰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 이때쯤이면 삼성전자가 이런 요소들로 매출의 피크치를 찍을 수 있겠다라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나는 고점이 뭐 15만 원이야. 이거를 맞춰야겠어라고 판단하시면 필패입니다. 이걸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간혹가다 우연히 맞을 뿐이지 이걸 맞춘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어디서 증가하는지 분명히 변수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이 폴더블 7, 요거 지금 스마트폰 하이엔드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아직 실제로 반영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만간 삼성전자에서 현재 폴더블 7을 넘어가는 3번 접히는 핸드폰도 나온다고 해요. 요게 나오면은 핸드폰 무선 사업부의 매출이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도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파운드리 사업들, 지금 계속해서 하나둘씩 빅테크들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매출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충분히 존재하죠. 주가로만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구간들, 이때 뭐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주주 50억 관련 양도세를 10억으로 낮추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가 힘이 없었죠. 당연히 증시 자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증시에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일 수밖에 없죠. 시총이 1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늘 존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 왜? 결국 산업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필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상향한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말씀드렸어요. 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플러스 HBM4에 대한 수요가 내년 2분기 때부터는 AMD와 NVIDIA 빨 매출이 잡힐 수 있다. 플러스 자, 파운드리 산업들 이런 것들이 매출처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핸드폰 지금 하이엔드 시장도 지금 폴더블 7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자체가 너무나도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요소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거시적인 관점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올랐을 때랑 이때 올랐을 때 그리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풀렸잖아요.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뭐가 있었죠? 자, 엔비디아 GPU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됐던 시기예요. 그리고 플러스 삼성은 엔비디아에게 HBM 납품을 하지 못했죠. 기술력의 부재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됐어요. 자, 지금은 자, 미국에서 금리 인하도 하고요.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락을 했던 악재가 해소가 됐고 거기에 거시적인 관점인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산업의 방향성 플러스 거시적인 관점까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이 소부장 업체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심텍이라는 종목은 부품 업체죠. 자,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이 SSD와 이 D램이 완성이 된다라면 이 둘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최근 30% 올라가는 동안 얘는 134%가 갔습니다. 자, 테크잉은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를 최종적으로 불량인지 양품인지 확인을 하는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얘는 지금 거의 150% 갔죠. 삼성전자 30% 가는 동안 얘네들은 100% 넘게 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1년 동안 증가한다는 거 이미 알았고요. 거기에 HBM 수요가 이제 막 시작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반도체 사이클 계속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단발성 재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소부장 업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종목들은 1개에서 2개 정도는 포트에
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주가 흐름이 100% 일치하죠.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와 그 이후에 하락을 했던 시기가 100% 일치를 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 방향을 돌려놨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했죠. 자, 이 종목 역시도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모두 거래라는 업체예요. 이 종목 역시도 후공정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후공정 업체라면 당연히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수급이 어마어마하죠. 자, 수급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와 흐름이 동일하죠. 개인들은 연일 매도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일 사죠. 특히 외국인은 3일 빼고 계속 사요. 이유가 있겠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종목을 매수하는 근거는 하나죠. 바로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죠.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이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결국 매출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냐 안 하냐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테크인 보셨잖아요. 심텍 확인하셨죠? 이들이 올라가는 이유도 매출이 증가해서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앞으로 1년 동안 매출이 증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세요는 아니에요. 당연히 삼성전자 들고 가셔야죠. 역사적 신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까지 가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건데, 자, 이 종목 갈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포트에 최소 10%는 들고 가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차피 사이클이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 들고 가세요도 아니에요. 제가 11월, 12월 이렇게 2달 연말까지만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단기적으로 요 저항 구간, 요게 대략 한 100% 되거든요. 요 정도만 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올 겨울은 따뜻하게 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리는 요 반도체 장비 업체 꼭 10%라도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제가 요거 장비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자, 문자로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증시가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증시가 안 좋을 거예요. 일단은 시작이 개파락을 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회입니다. 나는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살래? 안 돼요. 심텍 올라가는 거 보셨죠? 90도로 올라갑니다. 테크인 올라가는 거 보셨죠? 얘도 미친 듯이 우상향을 해요. 이 종목도 이미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 끝난 거 보셨습니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때 타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구간에서 사야 합니다. 자, 지금 문자 보시는 대로 바로 좀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이런 식으로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시면 되는지 제가 월요일날 바로 매수하실 수 있게 이렇게 추천 드릴 겁니다. 자, 삼성전자 팔고 이거 담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포트에 10%만 들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상단에 보시는 번호로 바로 010-2809-2561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는 즉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보실 거예요. 요게 스팸이 가거나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라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하죠. 자,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시장이 개파락해서 시작하잖아요. 이거 기회거든요. 꼭 월요일날 잡으실 수 있게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뒤에서는 또 제가 강력한 종목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투자 판단의 내용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박 종목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텔콘 RF 제약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점상 얘도 점상이었어요. 무려 3연속 점상을 갔다. 재료는 무상증자였습니다. 자, 저점 대비 300%가 넘게 갔죠.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주주환원 정책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도 크게 상승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종목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게 테마로도 번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는 다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 진행하면서 점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금요일날 권리락이 발동이 됐죠.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260%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근데 월요일에도 점상으로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로 보정한다? 엄청나게 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과거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점상 2점상을 갔죠. 그리고 저점 대비 무려 5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테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렇다면 더 강력한 종목. 자, 09음원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점상 얘도 상한가예요. 그리고 마지막 음봉 캔들이 무려 27%. 실질적으로 얘도 상한가로 봐도 된다라면 무려 5연상을 갔습니다. 재료는 얘도 무상증자. 저점 대비 얼마나 갔는지가 중요하죠. 대략 800% 보이네요. 이것도 부족하신가요? 마지막 끝판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인데요. 얘가 사실 역대급이긴 했어요. 보시게 되면 점상 상한가. 자, 음봉 캔들 요거 5.18%인데요. 요거 빼더라도 6연상 갔어요. 6연상.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만으로도 강력한데 테마로 간다? 예, 1000%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봐야겠죠.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유보율입니다. 여기에는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고요. 유동성 자산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겠죠. 돈을 잘 번다? 대기업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자면은 작년 기준 대략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대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유보율 대략 7,200%. 나름 높은 편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종목은 현대차 유보율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차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자, 우리는 이런 거래량을 통해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을 개인이 만들어낼 수는 없죠. 자, 차트 흐름도 보시게 되면 주가를 올리고 나서 일부러 고가놀이 해주죠. 자, 왜 해줬을까요? 개인들 올라타라고 자리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해주죠. 거래량 없이. 이때 세력들이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먹는 소위 말해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주죠. 자, 이때 올려준 이유는 하나예요. 이때 안 털린 개인들 마지막으로 털어먹죠. 자, 본절이 왔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간다라면 공포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한번 물리면 또 1년을 넘게 물려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심리를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투매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박스를 치죠. 단순하게 박스 쳤다고 매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이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는 또 매집이라고 유추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만간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이때 뭐가 등장하죠? 재료가 등장을 하죠. 자, 재료가 나온다라는 건 세력들이 본격적인 출발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집을 했던 세력들의 역할과 여기서 출발하는 세력들의 역할은 다르죠. 이때는 자기 돈을 쓰면서 올립니다. 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나서 떨구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력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는 재료가 나왔다라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세력들이 해주는 게 시작되는 구간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한번 체결해주죠. 그런 트리거가 되는 역할만 해주고요. 나머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알아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세력들은 고점에서 엑시트를 한다. 세력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요게 세력주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무슨 재료가 나올까요? 바로 무상증자가 나오겠죠. 자, 무상증자라는 종목들의 특징이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보시죠. 75,000%가 넘습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7,000%였죠. 근데 현대차의 10배가 넘는 유보율이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돼도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5대1.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데,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자,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어요. 마음만 먹으면 30대1,
20대 1도 그냥 가능하죠. 자, 이 정도도 가능한데, 자,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하지만 최소 5대 1은 가능하다. 자, 5대 1 진행되면 몇 프로 갈까요? 최소 500%죠.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바로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이 텔콘 RF 제약, 얘는 무상증자 2대 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0% 넘게 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 얘는 3대 1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 중이지만 260% 정도 갔죠. 자, 아까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텝, 얘 같은 경우는요, 얘는 좀 많이 했어요. 8대 1 했거든요. 8대 1. 그리고 나서 1300% 갔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5대 1은 가능하다. 왜?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그렇다면 500%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모두 매도하시고, 자, 진입하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하지만 소액은 담아볼 만하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00만 원 정도만 담아 두셔도, 자, 5대 1 이후에 500% 이상이 상승한다. 자, 그러면 얼마죠? 예, 3천만 원이 되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 장기 투자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1년만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한번 시작이 되면요. 점상, 상한가. 자, 6연상 갔어요, 6연상. 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리는 거고요. 소액은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2809-2561로, 자, 우리는 이걸로 대박이 날 거기 때문에 문자로 2글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하시면 되는지 모두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공시 나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공시 나오는 순간 점상으로 갑니다. 이거 점상으로 가면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주말인데요. 주말이라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최대한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목 안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장에 미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개파락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기회죠. 이 기회를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바로 대박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자,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요게 이상한 링크, 뭐 스팸이 오는 링크는 아니고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동일하죠. 자,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자,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2글자, 우리는 대박이 날 거니까 대박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상증자 한번 종목, 테마 이런 거 좀 알려드렸었는데 시장에는 요거 말고도 테마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는 우선주 테마도 돌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시총이 보통 작죠. 300억짜리, 500억짜리 자, 이런 애들이 단체로 점상을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소개 한번 드릴 거니까 그러려면 뭐를 해주셔야 되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